자, 이제 홍인 스님에 대해서 선종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송인 스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홍인 스님, 이분도 오래 사셨죠.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총파들이 처음 만들어질 때 몇 대 동안 대부분 다 오래 살더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게 오래 살면서 이 시절에는 굉장히 오래 사는 겁니다. 이 시절로 대비를 했을 때는 굉장히 오래 사시는 거예요. 지금 70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이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으로 말하면 90 이상입니다. 거의 100 넘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그래서 황매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저 쌍봉산 근처 사람입니다. 쌍봉산 근처 사람. 그 동네 사람. 그리고 7세에 출가, 이거는 되게 재밌어요. 이 당시 패턴이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아예 어렸을 때 출가하시는 분이 있고, 한 30대 출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해능 스님도 좀 늦은 출가고, 약간 늦게 출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수 법장 스님도, 그냥 재가인으로서 공부하다가 나중에 출가를 하는 거고, 나중에 이제 현계다면 스님, 그런 얘기도, 이번 시간에는 안 하겠지만, 나중에 하겠지만, 그분도 한 10년 동안 공부하다가 30대에 출가를 해요.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계속 하다가. 그래서 일찍 출가하는 그룹하고 늦게 출가하는 그룹이 있어요. 이런 것도 되게 재밌어요. 근데 대부분 일찍 출가하는 그룹은 아주 집안에 기연이 있거나, 안 그러면 집안이 깨진 경우예요. 집안이 깨진 경우.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출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 20대 후반, 30대 이렇게 출가하시는 분들은 이제 약간 간을 봐. 이게 내가 가야 될 길인가? 이렇게 봐. 그리고 30대 출가하면 굉장히 늦은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 정도면 거의 한 50 정도 출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늦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능가사자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아까 얘기했던 이게 돈황문서예요. 돈황문서에 칙천무가 뭐라고 그러냐면, 수행으로 말하면 동산법문이 최고다. 홍인 스님이 동쪽의 빅무산에서, 쌍봉산 중에서 동쪽 빅무산에서 설법을 하셔서 그걸 동산법문이라고 하는데, 동산법문이 최고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누가 저런 기록을 썼겠어요? 저쪽 편향하려는 문성갑지, 이렇게 되는 거죠. 칙천무가 했다 카드라니까. 그게 무슨 사서에 나오는 거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저쪽 문헌이구나. 그리고 이쪽이 나중에 이제 신수계통의 정당성을 밝히는 그런 문헌들이에요. 그런 문헌들. 그래서 홍인 스님이 또 해능 스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달마께서 말씀하시기를 몰라, 그렇게 얘기를 했대. 하나의 꽃에 5잎의 꽃잎이 생긴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달마가 있고 소도 달마, 2조 해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까지, 이게 5잎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이게 확 퍼질 거다. 드디어 선종이 확 퍼질 거다. 그리고 저 5개의 잎이 이 잎인지, 이 얘기가 원래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 얘기는 생각보다 빨리 만들어졌던 건 분명한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두종 얘기할 때도 우두의 그 법맥들이 있어요. 그 몇 명이 나오거든. 여기 지금 정중종 얘기할 때도 이게 지금 홍인부터 해서 지선, 그 다음에 처적, 무상, 무주. 이거 되게 재밌지 않아? 이런 식으로 몇 명씩의 팀들이 다 있어요. 그게 천태종에도 있고 화엄종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몇 명씩 묶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정당성을 세우려고 하는 흐름이, 무언가 원 흐름이 있었고 거기에 맞추는 다양한 그룹들이 뭔가가 있었는가 보다, 이런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식의 말을 구조화시킨 거는 이거예요. 그런 식의 이런 법맥들, 각 팀들의 법맥들을 구조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결국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6조까지. 6조까지의 정당성을 얘기해 준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저런 거 갖고 이제 잘 안 되니까 한 가지 얘기를 더 합니다. 이제 활대의 종론이라고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
해능 스님의 제자 중에 신회 스님이 신수고 신회입니다. 신수고 신회. 예. 이 신회 스님이 한 20년 뒤쯤에 해가지고 이제 신수 스님 제자들하고 붙어요. 논쟁이 붙는데 그게 하남성에서 붙거든요. 하남성 내나 이 동네에서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회가 움직였던 주로 활동했던 데는 이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해능 스님이 여기만 있었다는 거는 사실은 이게 조금 중앙 무대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수도인데 지금 당나라 때는 수나라 때는 원래 여기였다가 위로 갔으니까 여기에 정당성도 있는데 당나라 때는 사실은 초기부터 여기예요. 여기가 서울 경기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뜬 거는 신수 스님이고 해능 스님은 여기거든요. 여기가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어떤 특정 지역을 비하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해남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 신회라고 하는 스님이 해능 스님을 막 띄우면서 여기서 이제 주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점보다 지점이 어떻게 보면 더 유명해진 거죠. 필라 생각하시면 되겠다. 필라가 원래 우리나라 거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엄청 먹혀가지고 결국 우리나라 게 됐잖아. 근데 신회 스님은 필라 코리아가 필라를 인수한 것처럼 그렇게 못했어요. 나중에 팽당합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그 안에 또 다른 기류들이 또 있어. 해능 스님 기류 중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 뭘 얘기하냐면 이렇게 두 팀이 싸우고 있는데 논쟁을 붙었는데 그게 이제 대운사 이제 활대라고 하는 데서 이제 논쟁이 붙었는데 달마대사 남종정 11원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싸움이 붙었는데 뭘 얘기하는 거냐면 너 증거 있냐라고 물어봐요. 저 북종에서 너 증거 있냐? 네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해능 스님계가 정통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증거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전해진 가사가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한테서부터 전해오 내려온 가사가 있대. 그걸 전의설이라고 합니다. 전의설. 옷을 전했다. 가사를 전했다. 부처님 때부터 전해진 가사일 수는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왜? 2500년 동안 이러한 견직물이나 이러한 천은 2500년 동안 내려갈 수가 없어요. 어떠한 조건에서도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뭐 땅속에 묻혀가지고 막 압착돼서 공기가 차단되고 이러면 나와. 근데 그것도 유물로 나올 때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그것도 2500년 전 것까지 나왔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한나라 때 거는 있어요. 한나라 때 거는 나오거든요. 백서나 뭐 이런 것들 나오면 그거 만지면 바스라집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천으로 쓸 수 있게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해. 그래서 언제부터 내려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가사가 있대. 뭐 달마대사부터 내려왔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가사가 있대. 그래서 그게 1대1로 전했다는 거예요. 1대1로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럼 보여줘라. 그랬더니 보여줄 수는 없다. 또 뭐 이런 또 야리한 걸 하는데 이 이야기도 퍼졌어. 어느 순간 퍼졌어. 어떻게 퍼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얘기가 돌았는가 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무슨 뭐 화엄종에서 두순 스님, 그 다음에 지엄, 그 다음에 뭐 법장, 그 다음에 나중에 진관 종밀, 뭐 이 당시까지는 뭐 종밀 스님 전이니까 뭐 이런 세 명 있고 뭐 천태종에서도 해문, 해사, 그 다음에 지의, 천태 지자대사, 그 다음에 장안 간정, 그 다음에 지위, 해위, 혈랑, 그 다음에 타면, 요 분들은 이제 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다가 법맥들이 있고, 나름 다 법맥들이 있는데, 그 법맥 세트를 다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우리 종파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런 걸 만드는 거예요. 족보를, 일종의.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용비어천가 생각하시면 돼요. 해동 육룡이 나르사, 뭐 이러면서 이렇게 쭉 위에, 자기 부모님들 그 다음에 조부모 이렇게 증조 고조 이렇게 해갖고 다 이렇게 추종하는 그런 식 개념들이라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여기에는 다 이렇게 뭐 영향력이 없었던 분들이 아니고 나름 다 영향력이 있었던 분들로 해서 이렇게 추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불교가 당나라 때 만개하게 됨으로 인해서 각 종파들이 자기네 정당성을 주장하고 몇 대씩 이렇게, 특히 중국은 내가 잘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선생님이 대단하셔서, 저희 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아무개 지도제자예요. 뭐 이러면 저희 처음에 대학원 갔을 때만 해도 그게 먹어주던 시절이 있었어. 지금은 그거 하나도 안 먹어줍니다. 저 사람이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아무개 지도제자 아무 쓸모도 없어. 예전으로 올라가면 혈통이나 신분을 따지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생이 누구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조상이 누구냐, 이런 걸 따졌다고. 여러분 어렸을 때도 그런 거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중매하고 이러면 그 집에 뭐 예전에 양반가였는데 뭐 이런 쓸데없는 소리들 했었다고. 근데 지금 같은 현대사회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게 완전히 무의미해져 버리고 저 사람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냐를 중심으로 보잖아. 바뀌었지. 그런 권위라고 하는 것들이 다 사라졌지. 근데 이거는 지금 당나라 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얼마만큼 따졌겠냐고. 그래서 자기네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선종이 이 6대, 이건 이제 해능계에서 만드는 거지. 이게 해능이니까. 그리고 요거까지 해서 딱 처리를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거는 신수계에서는 이 보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제자인데 이분이 7조라고 그래요. 이분이 6조인 거지. 달로. 그렇게 해서 신의 스님이 우리한테는 가사가 있어 이랬는데 그것도 퍼졌었던 것 같아. 네가 어떻게 아느냐? 역대 법보기에 보면 이 정중종의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정중종 얘기, 이게 정중 스님이 중요한 게 신라 스님이라서 그래요. 신라 스님 아니었으면 내가 이거 자꾸 이렇게 많이 안 썼어. 신라 스님이야, 신라 스님. 그리고 저게 중국 선불교에서도 굉장히 떴어요. 왜 떴냐면 안사의 난 때 당현종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우리나라는 변란이 일어나면 강화도로 도망을 가요. 대부분. 우리나라 임금들이 도망가는 데가 강화도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사천으로 도망가요. 총나라. 예전에 저 삼국지 할 때 총나라 사천 쪽에, 사천에 강이 4개 흐른다, 물줄기가 4개 흐른다, 사천이거든. 사천짜장 이런 거 못 들어봤어요? 그 사천에 사천. 거기가 험지예요. 험지. 그리고 들어오는 길목이 좁아. 그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이게 뭐 하늘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육군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골목이 좁으면 소수로다가도 막기가 쉽잖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냥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길이 험하고 그 길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좁아요. 전에 예전에 그 다큐에 그거 있었는데 참화고도. 야, 그 참화고도만 있으면 100만 대군이 와도 끄떡없어. 한 2놈만 막으면 돼. 2놈만 창으로 이렇게 막고 있으면 100만 대군은 온들 뭐 할 거요? 어차피 내 앞에 서 있는 건 한두 놈인데 그것만 창으로 이렇게 제끼면 야, 그거 끝도 없이 막는다. 제갈량도 나중에 패해가지고 유비군대가 들어갈 때 그 촉도를 다 불태워버려요. 못 쫓아오게. 실제로 그게 이제 촉이라고. 그래서 그쪽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때 이 정중사 무상스님이 그때 사천성이 어떻게 보면 불교의 맹주였었어. 그래서 황제가 도망을 오니까, 당현종이 도망을 오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이런 얘기하면서 좀 깝깝합니다. 왜 깝깝하냐면 이게 지금 여기가 너무너무 시기적으로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나와서 사실 제가 역사 얘기도 제대로 못 해줬어요. 이제 측천무 뒤로 이제 또 거기 스토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당현종까지 가야 되는 또 스토리가 있어. 그리고 당현종 하면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양귀비 얘기가 있고, 사천성으로 이제 가다가 그게 마회역에서 양귀비한테 자결하라 그러고, 당현종 굉장히 비열한 사람이거든. 좋을 때 다 자기가 해놓고는 나중에는 이제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거지. 그래서 양귀비 죽이고 자기는 이제 가는 거거든. 그렇게 해서 이제 가는데 거기서 이제 거지꼴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선조 도망갔듯이 이렇게 해서 타고 오고 있는데 그냥 거지꼴로 왔는데, 저쪽은 이제 완전히 변란이 안 난 거죠. 워낙 외진되니까. 중국은 땅이 넓으니까 수도권 중심으로 막 사건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전쟁이 터져가지고 강원도로 지금 임금이 도망왔어. 근데 내가 강원도 불교의 맹주였네. 나는 원래 별 볼 일 없었어. 왜? 뭐 강원도에 사람도 별로 없고 이러니까 그냥 찌리했었어. 근데 황제가 오니까 내가 겁나 잘해줬어. 어이구 황제 빼야 이러면서 겁나 잘해서. 그러니까 황제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 네가 대장해라. 이렇게 안 나왔겠어? 그렇게 해서 떡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떡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문헌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쪽 문헌에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그 가사가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받아줘. 이 역대 법보기에. 그랬는데 측천무가 해능 스님한테 그 가사를 한번 보자고 가까보라 했대. 그래서 해능 스님이 택배로 보냈대. 해능 스님이 안 갔거든요. 해능 스님이 안 갔거든. 택배로 보냈대. 측천무가 그걸 가지고 있다가 안 줬다는 거예요. 안 주고 누구한테 줬냐면 측천무가 처적한테 줬대. 무상스님 스승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무상스님이 받아서 이쪽으로 줬대. 그러니까 정맥이 정중종에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더 웃긴 거는 저 가사가 존재했는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저게 진짜 있었나? 안 그러면 저 신회가 이렇게 말 세게 하는 과정에서 막 가사가 나왔나?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게 교종하고 선종하고 차이가 뭐냐면 교종은 저도 그런 생각 하거든요. 이게 예체능이 굉장히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예체능은 뭐 예술가야. 그러면 노래 한번 딱 불러봐. 그러면 누가 잘하는지 딱 들어오잖아. 우리가 그 사람만큼은 못해도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미스터 트롯 뭐 이런 거 보면 제가 잘하네. 제가 잘하네. 그리고 그걸 뒤집어 놓으면 야 저것들이 뭐 순서 바꾼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을 막 하잖아. 딱 들어보면 알잖아. 100m 달리기 뭐 예를 들어서 뭐 마라톤 누가 센 놈이지 바로 나오잖아. 교종은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요. 공부하고 뭘 암기하고 뭘 이렇게 설명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누가 센지 등급이 보입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붙으면 바로 깨져. 누가 깨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종은 마음이 번뇌가 없대. 야 이거 어떻게 객관적으로 비교를 하냐. 아니 생각을 해봐. 나는 깨달았어. 야 오케이. 그거 어떻게 객관화시킬 건데? 너의 깨달음이 저 사람의 깨달음보다 더 타당성이 있고 높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건데? 알딸딸하죠. 시험 볼까? 시험을 어떻게 봐? 이제 그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가라고 하는 스승이 나에게 쉽게 말해서 너는 졸업해도 돼라고 졸업장을 해줬. 그러니까 교종 같으면 논문을 써야 되는데 이거는 스승이 너는 졸업 대상이야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게 인가. 그리고 그 인가보다 인가는 말로만 하는 거니까 그거 네가 지어냈을 수도 있잖아. 야 그거 딴 사람 누가 들었어? 아니 우리 선생님하고 나하고 둘이 있을 때만 했어. 이러면 또 이게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그러면 증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선생님이 나한테 가사를 줬어. 이제 이렇게 스토리들이 나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인가나 가사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 정량화가 힘들어. 왜? 이게 깨달음이라는 거는 굉장히 주관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는데 한쪽에서는 신뢰는 해능까지 받았다라고 하는 거고 말만 해요. 보여주진 않아.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때 그럼 보여주든가 이러면 그럼 내가 깎게. 이랬으면 확실한 거예요. 아니 보여줄 수는 없고 약간 이제 냄새가 나거든. 이게 보통 약간 냄새가 나. 근데 그거를 또 받아서 이쪽에서는 이런 스토리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쪽 스토리가 하나 있고 이런 정당화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족보의 정당화, 어떻게 보면 학맥의 정당화라고 하는 겁니다. 학맥의 정당화. 학통. 깨달음의 이렇게 계보의 정당화라고 하는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물질적 정당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유행하고 있었어요. 왜 유행하고 있었을까? 안정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의 세력이 완전히 탁 튀어갖고 나가는 게 아니고 비슷비슷한 세력들이 있으니까 서로 그러한 얘기들을 하면서 우리가 정당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정도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 홍인 스님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리고, 이제 해능 스님, 그 다음에 신수 스님 이야기, 그 다음 때 이야기들, 6조 때에 대한 이야기들. 어차피 이분이 6조든 기록은 둘 다 6조라고 나오지만 이분 이 안에서 6조인 건 맞아. 이게 5조인 건 확실해. 그래서 6조 때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수 스님하고 해능 스님하고 사실 이게 대비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렇게 딱 보면 신수 스님이 어떻게 보면 총무 역할을 하던 분이거든요. 저 1000명의 대중들을 전체를 관할하고 이끌고 이러던 실질적인 분이에요. 그리고 칙천무가 홍인 스님을 존경했다 하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신수 스님이 나중에 저렇게 막 못 올라가거든요. 예, 지금 신수 스님과 관련해서 되게 재밌는 게 양경의 법주라고 하는 게 나와요. 양경의 법주 겁나 오래 삽니다. 연대를 보시면 야, 이거 또 믿어야 되나? 우리 또 그 생각 또 들지?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황제바이오에서 황제 동충하초 엑기스, 황제 버섯 감로스를 드립니다. 생각의 흐름이 복잡해질 때 나는 그곳으로 향합니다. 템플스테이,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채우다.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한 모금의 숨. 나를 위한 행복여행 템플스테이.